왜? 얘의 역함수인 걸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라는 걸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거꾸로 간다. 합성함수의 추정에도 사실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이 함수의 역함수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함수의 표기에 따라서 A가 B에 대응되어 있으니까 F, A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가?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B가 뭐에 대응되어 있는 거지? A에 대응되어 있는 거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가야 돼? 이 Y의 원소가 B가 들어가야 되고 너가 뭐에 대응되어 있더라? A에 대응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 마치 캐치볼하는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랑 그 역함수 f 역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1,1을 지나더라. 즉 f1이 2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역함수는 2,1을 지나더라 라는 걸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거지. 상보적인 서로 바꾼 관계가 그대로 이게 쓰인다. 얘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얘가 제일 중요해. 얘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역함수가 아무 함수에나 있는 게 아니야. 자 생각해보자. 나도 y에 대응될래.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썼어요. 자, F는 함수죠. 그죠? 여기 하나씩 대응되어 있으니까. 자, 역함수 한번 봐보자. 뭐 역함수 봐서 거꾸로 한번 봐보려 하니까 어머나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어떻게? Y는 X에도 C에도 대응되어 있는. 그러면은 유일한 함수의 규칙. 저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잖아. 이 정의역 원소 하나가 몇 개에 대응되어 있어? 2개에 대응되어 있다.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죠? 그럼 역함수도 함수잖아. 그럼 이러면 함수가 아닌데 그럼 역함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F는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런 상황을 보고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C를 좀 제껴주고 뿅 하면서 여기 원소가 나왔어.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맞아. 그치? X고 정의 하나씩 대응되어 있잖아. 자, 역함수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C가 대응되어 있어? 안 대응되어 있어? 안 대응되지 않았지? 그럼 함수의 규칙이 위반되어 있잖아. 그치? 모든 정의역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돼? 안 돼? 또 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럼 이래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쩌면 될까?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화살을 몇 개를 받아야겠다? 한 개를 받아야겠다. 빠지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함수를 보고 무슨 함수라고 그러지? 1대1 대응 함수.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 너무 아파. 역함수 존재 조건 언제 써? 그치? 역존. 뭐죠? 똑같은 거야. 어떤 fx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어떤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은 1대1 대응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 1대1 대응 문제가 다시 쪼르륵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문제는 졸라 쉬워. 백성수 한번 볼까? 자, fx 나왔어요. f 역함수 4로 구하네. 자,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터. 자, 4에 대응되어 있는 게 원래 2였단 말이야. 그치? F2가 4였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가보자 하면서 4는 누구한테 대응되어 있다? 2에 대응되어 있다. F 역함수 4는 뭐다? 2다. 뭐야, 유치원생도 풀렸어. 그죠? 136번도 봐봅시다. 136번도. 야, F3은 뭐다? 3은 1에 대응되어 있다. 거의 뭐 그냥 초등학교 그냥 유치원생들이 하는 짝짓기 놀이 그런 거예요. 그죠? 딱 맞추기 놀이. 역함수 3보다 3이 거꾸로 대응되어 있는 게 뭘까 하면서 가보니까 7이더라 하면서
7 더하기 1 8이다. 3번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뭐야 난 천재인가? 개 쉽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39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쓰는 게 나와. 봅시다. fx가 3x-7이네. 근데 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역함수가 뭔지 궁금해. 그죠? 그러면 f 역함수가 뭐가 있긴 했을 거야. 그치? 그냥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자체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났겠어? k, 5를 지났을 테니까 즉 k가 5에 대응돼 있을 거니까 fk가 뭐더라? 5더라. 이렇게 구는 거고 그럼 k가 저 식에 대입되면은 5더라. 그래서 k가 뭐다? 4 하면서 너는 4였어요 하면서 답이 구해지는 거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알겠니? 어, 141번, 142번 두 문제 해봅시다. 141, 142. 너무 쉽죠? 지금까지 했던 공부랑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간 느낌이에요. 시험 때 이렇게 했던 느낌. 자, 역함수 3을 구하라는 건 반대로 말해보자면 f에 뭘 넣으면 3이 되니? 를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f 역함수 3이 k다 하면 fk는 3이라는 소리니까 뭘 넣어야 3이 되니? 이걸 구하는 거야. 뭘 넣어야 3이 될까? 2를 넣어야 3이 되더라 하면서 k는 뭐더라? 이걸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G도 뭘 넣어야 3이 될까? 왜? G의 1이 3이니까. 뭘 넣어야 3이 될까 하고 보니까 뭘 넣어야 3이 되나요? 3을 넣어야 3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L이보다 3이다. 두 개 더하면 5가 될까? 그래서 142번도 똑같아. 뭘 넣어야 마3이 될까? 네. FK가 마3이 되는 거 보려고 하니까 뭐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를 다시 fx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야? 마3이 되는 x를 내가 찾아서 그 x를 동시에 넣어주면은 그만이다. 원리를 쓰자고. 그죠? 너가 뭐가 되는 마3이 되는 뭘 찾아? x를 찾아. 뭐예요?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마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이 마3을 어디다 넣어줘 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에 마3을 넣어주면은 뭐죠? 마이너스 3을 되고? 맞나요?
그러면은 K가 뭐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맞네. 어디? 뭐야? 허씨. 이게 진짜 변명 같은데 여기서 보자. 진짜 여기서 3으로 보여. 진짜. 좀 더 봐봐. 진짜 여기 옆에 안 보인다니까. 숫자 잘 안 보여요. sorry. 그러면 얘가 뭐죠?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해서도 답 나와. 근데 답 나오겠지. 옆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빨라요. 복습의 시간이다. 기억을 할까? 봐요. 아이고. 뭐 이걸 이용해서 복습을 하면 되지, 그지 얘들아? 여기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뭐 했다가 요렇게 3개 밑으로 꼭 쳐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을 다 써놓은 거예요. 정의역의 임의 원서도 x1, x2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원소면 그 치역도 달라야 된다. 겹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야? 1대1 함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더라. 그 말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의 조건인 거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게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 요 책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얘들아 요거 지워라. 이거 지워라. 이거 잘못 나눠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1대1 대응이야.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1대1 대응입니다. 그걸 지우라는 게 아니고 얘를 지우라는 거예요. 이 화살표 이걸 지워야 되는 거야. 좋아요. 이게 한꺼번에가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거야. 얘만 하면은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에서 정역과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1대1 대응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왔네. 잘못 찍혔네. 한 번씩 실수하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이 뭐냐면 모든 1차 함수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x 하나에 y 하나씩 대응되어 있어. x 하나에 y 하나씩 무조건 대응되어 있어. 근데 이제 1차 함수를 막 쪼개고 붙여놓고 막 뒤집고 막 이런데 난리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에서 유형 중에서 첫 번째가 뭐야? 1차 함수 2개 붙여놓은 거. 기억이 날란가 몰라. 몇 명은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그렇죠. 왼쪽으로 출발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쪼개진 함수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거다? 쪼개진 것부터 내가 보는 거다. 뭐 이제 능숙해지면은 어디는 상관없지만 쪼개진 함수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쪼개진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1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1에서 쪼개졌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건을 생각해야 돼. 1대1 대응 문제를 풀 때야. 그때 직선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직선 2개 가지고 할 때 이제 하는 거야. 이 유형이 알아봐야 돼. 이거 말고 다른 유형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알아봐야 돼요. 그때 첫 번째 뭐?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읽으면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여기다 읽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여기다 읽는 거랑 같아야 된다. a 플러스 a 제곱이랑 같아야 되더라. 그러면 a가 사라지게 되고 4가 a 제곱이라서 a는 뿔마 2가 되더라. 둘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뭐? 양쪽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출발점이 똑같았어. 근데 기울기가 부호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대 대응이야? 아니야. 택도 없잖아. 왜? y, x, y 하나 x가 두 개 대응돼 있기도 하고 밑에는 대응된 게 없어. 1대1 대응이 택도 없어. 그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 계속 내려오거나 혹은 계속 올라가거나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두 기울기 부호를 같다를 식으로 쓰면은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부호가 0보다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양수여야 돼. 왜? 같은 부호를 곱했으니까. 뿔뿔을 곱하면 뿔, 마마를 곱하면 마. 뿔. sorry.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 1, 기울기 1, 여기 있는 기울기 A를 곱했을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나? 0보다 커야 되더라. 플러스 해야 되더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가 되겠더라? 2가 되겠더라. 됐니? 됐어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아마 그 다음 영역 자르기가 아닐까 싶은데 없네? 없네? 연습하는 것밖에 없네요. 자, 144번으로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144번으로 연습해 봅시다. 다 풀었어? 뭐? 여기 이해 잘 안 돼? 어디가 이해 잘 안 돼? 출발점이 같다는 거 그죠? 서로 일본 같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기울기 부호 같다. 여기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 해야 되고 너가 마이너스면 너도 마이너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도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한꺼번에 쓰는 게 두 기울기의 부호, 두 기울기를 곱하면 똑같은 부호를 곱하는 거니까 항상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 그걸로 이렇게 쓴 거야. 1 곱하기 A는 양수해야 돼. 오케이? 해범이. 어디서부터 안 됐어?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이 1, 2가 같다는 거 괜찮아? 여기 이런 거야. S1 네. 1 플러스 A 플러스 3 여기 이런 거야. A 플러스 A 제곱 출발점이 같아야 돼. 1에서 쪼개졌으니까 1에서 서로 출발을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에서 같다고 해서 A가 펄만 2가 나왔어. 근데 양쪽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 오른쪽 위 마이너스일 때 왼쪽 아래 계속 이게 역전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너도 플러스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그래서 1 곱하기 A가 양수다. 이렇게 쓸 거야. 혹시 A가 기울기인 거 같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지. 우리가 썼잖아, 식사로 방식. 예. 자, 144번도 해보면은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 0 넣으면 같아야 된다. 그죠? 0 넣으면 같아야 되니까 2A가 A1제곱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더라. 그럼 0은 둘 중 하나겠더라. 근데 두 기울기의 곱이 뭐 어떻게 돼야 되겠더라? 양수해야 되겠더라. 그럼 여기가 음수니까 너는 뭐 해야 되겠더라? 음수해야 되겠더라. 그럼 A-1이 0보다 작아야겠더라. 그럼 A가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3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145번 보시고 145번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다. 절대값이 나와 있다.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딴 거 아니고요. 그죠?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주아가 자꾸 저 괴롭혀요. 주아씨 허리를 바로 하지 않으시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뭘 해야 된다고? 범위를 나눠야 된다.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즉 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어떻게?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a x 플러스 4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 어디 보는 거지? 날 낳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x간의 1차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고요. 너도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시겠다. 됐니? 자, 근데 얘가 뭐래? 역함수가 존재한대. 뭐래? 1대1 대역이래. 그럼 출발점은 간단히 봐야 되는데 자, 어차피 이 식은 어디서 출발했어? 너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죠? 마이너스 4가 지금 경계가 될 텐데 마이너스 4를 넣어봤자 얘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둘 다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25로 똑같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출발할 때 하나의 식에서 또 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 기울기 곱이 양수다. 말해주면 이 문제는 풀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 곱을 해주면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곱하면 뭐 해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더라. 또 마이너스 앞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바뀔 테니까 a가 어디서 어디까지 있느라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내려가면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이제 만약에 1차 함수 두 개를 쪼개놓은 문제를 준다면 절대값으로 주겠어요. 나라도. 물론 저게 시험은 나올 리가 없지만 이 단계 나올 리가 없어요. 학교 시험에 너무 쉬워서. 그래도 이제 얘를 기반으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절대값을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여기를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쪼개야 돼.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절대값 문제들을 좀 접근할 수가 있어. 항상 범위를 나눠라. 저 안에서 보통 틀려요. 자, 역함수 구하고 좀 쉬자. 아이고 뭐. 사실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역함수 구하는 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요. 쭉 안 나와요. 쭉 안 해. 나중에 대학 때나 언젠가 한번 하겠죠. 근데 얘를 왜 하느냐? 역함수를 구할 때 나타나는 메커니즘 때문에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특징이 나타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즉 fx가 저거 아니야.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직선이니까 일단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 역함수의 식이 뭘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자, 역함수의 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i를 나와. 우리가 x에서 y로 가고 있잖아. 그지? 원래 f가?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돼? y에서 x로 가잖아요. x랑 y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즉 x랑 y가 서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너를 처음에 뭐 해주는 거냐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x랑 y만. 다른 거 가만히 두고. 그러면 x랑 y랑 진짜 그냥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는 2y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아? 진짜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다른 거 다 가만히 안 듣고 가야 돼. 몸만 가야 돼. 발발이 써들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는 거냐면 y는 하고 정리해줘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2분의 x마이 1, 이 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너가 뭐가 된다? 너가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구하는 거 필요 없지 않아.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하고 정리한다.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얘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함수식에서 대칭 가문에서 x랑 y랑 정말 이름만 바꿔주는 거, 자리만 바꿔주는 거 무슨 대칭이지? y는 s대칭. 즉, 이 메커니즘으로 나온 이 식은 결국에 얘랑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x랑 y랑 대칭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역함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원래 함수랑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니?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 자, 내가 옛날에 했어. 어떤 1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x는 y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 놈이 나오겠죠? 그럼 둘의 기울기의 범위보다 1이다. 이걸 내가 알려준 적이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보통은 이제 대칭 시켜서 점점 기울기로 가는 건데 이걸 배우기 전에는 이제는 할 수 있어. 자, 구해보자.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을 x는 y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x는 2분의 1 y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넘기면 x-1에 2배를 시켜서 y가 될 테니 2x-2가 y더라. 기울기에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10까지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사실은 얘의 역함수가 되는 거다 라는 말이야. 되니? 그래서 별거 없다. 그러면 H147번 한번 풀어볼까? 뭐야? 오씨, 거의 똑같네. 자, 풀어봅시다. 알고 싶다, 그죠? x랑 y 자리 바꿔주고 넘겨주고 곱해주면 너가 a요, 너가 b구나. 됐니? 답은? 4. 자, 이제 야매 방법. 내가 뭘 구해야 되지? a 플러스 b를 구해야 돼. a 플러스 b는 여기 있으면 뭐 해야 돼? 1 넣어야 돼? 그럼 나는 f 역함수 2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는 f 뭘 구하면 된다? 뭘 내? 1 나오니?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4? 4더. 이거 아니죠. 2는 0이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고